연말이 중요하다, 연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연말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 일흥의 공소시효가 12월 초입니다. 체포동의안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갈 동의하십니까?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세요? 예, 거기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뭐 잘 알 도리가 없죠.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예. 뭐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예.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것의 당원 당규상의 결정체가 당원 80조예요.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원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박범계 의원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실제로 올해 안에 올해라고 해봐야 뭐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소환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내년에라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불가피해요? 네네. 제가 봤을 땐 불가피하고 그 시기의 문제다.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어요. 저는 한두 번 정도 최소한 한 번은 더 부르고 그 자리에서 뭐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속도로 봐서는 진짜 빠르면 이달 중에도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하지 않을까. 늦어도 그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체포하고 소환은 또 틀리거든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그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소환당하지 않을 특권은 없는 거거든요. 체포하고 소환은 그게 틀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뭐 꽃놀이패 같이 일단 소환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서면 조사로만 끝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사실은 그 정치적 효과는 크지만은 법적인 처벌의 수위는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배임죄라고 들었는데 이게 배임죄가 뭐 수천억짜리 배임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소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서면 조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체포까지 가게 될 텐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불체포 특권을 그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국회를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당선부터 대표되고 당원까지 다 바꾼 이 일련의 절차가 결국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가정을 전제로 얘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낼 것이냐, 이게 보낸 이후에 이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이냐, 그것도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그 이후의 얘기들이 쭉 가정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 조금 그런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항상 그 하나의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면 크게 보면 이제 법적인 흐름하고 정치적 흐름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의 당 대표라고 하는 인물의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 정치상에서 이렇게 이제 대선 이후에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적 수사, 뭐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수사를 탈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냐 싶을 정도인데, 그리고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딱 드러나요. 이번에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법률 용어입니까? 이게 정치 공동체라는 게? 정치 공동체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측근들을 조사하면서. 아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김두수 의원님도 같이 민당이면 정치 공동체죠, 저하고. 정당이라는 게 다 정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어로 썼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검찰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이미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포를 갖고 있고 이미 내포가 아니라 이미 표현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예. 이것은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어 와 있고 지금 정 변호사가 여러 가지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예. 경우에 검찰에서 하는 정치적 그 법적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그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예. 가운데에서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때 지금 편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50억 클럽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김만배에 대한 조사도 안 되고 있고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그 대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지금 대선 때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 조사라든가 또 장모에 대한 조사 이런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죽이게 하는 흐름으로 가고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체가 정치적 수사이고 결국은 정치적 행위로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예.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박성준 의원 잠깐만요. 지금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조금 네네. 더 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홍천,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감 표명도 해야 되고 또 당이 나서서 네. 그 측근들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갖고 있었고 반대로요 임선숙 정청래 의원은 이제 방금 우리 박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좀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제가 바로 네네.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들을 억지 범죄자로 만들고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고 이른바 정치 공동체라는 덫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심어주어 지지를 떨어뜨리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누구와 정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최고위원들, 국회의원들, 당원들 다 정치 공동체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정치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까? 예, 김진수 총장님.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게 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내야 되는데 지금 당 내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제 측근이란 분이 이제 두 분 다 이게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경위와 입장을 밝히시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어떤 이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거는 그냥 법원에서의 진술이라든지 본인들의 이야기의 일방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답하지는 않지만 상황으로 보면 곧 이제 정리해서 설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보시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소환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소까지 가는 과정도 좀 꽤 길 것 같은데 다만 많은 이 부분의 판단은 국민들의 여론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이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 국민들이 이걸 뭘로 보고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이 부분은 정치적 탄압이다 또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어도 당이라고 하는 공당의 일정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그 이재명 대표와 당을 완전 분리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당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싸울 수도 없는 묘한 지점에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나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삼겠다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기국회에서 민생이나 이런 걸 우선하겠다라고 원칙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소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 제가 만약 현역 의원이라면 아마 사실은 이게 뭐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지금 당 지도부 구성이나 이른바 스피커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고 또한 이거 공격받을 때는 뭉쳐야 된다는 정치권의 특유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출발을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인 거 인정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 출발이 어딥니까? 이 수사의 출발은
무슨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거든. 작년 2021년 8월 달에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칼럼을 등장했어요. 이재명 후보님 주식회사 대천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이 칼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칼럼 쓴 기자는 나중에 민주당의 다른 진영에서부터 제보를 받아 썼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모든 게 출발은 거짓입니다. 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왜 수사가 안 됐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시청장을 친정부 검사로 해놓고 이걸 막았던 거예요, 수사를. 정권이 바뀌고 7월 달에 검사들 간부 진영이 바뀌면서 수사가 진행된다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이재명 제가 보기엔 대표가 위험해지냐 하면은 본인이 지금은 김용과 정진상이 다 나는 돈 안 받았다.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방어하고 있지만 다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식집에서 9천만 원, 봉투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주차장에서 어떻고 뭐 어디 계단에서 올라가서 집을 어떻게 갖고 하는 조금씩 나오는 이런 게 위험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용, 정진상까지 돈이 전달된 것은 맞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다만 이재명 시장 당시 후보와의 관계는 안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당시 이재명 시장 그렇게 몰랐단 말이야?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밑에 당신 옆에 있던 두 사람 동원해갖고 그렇게 완벽하게 돈 만드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시장은 뭘 모르고 사인했단 말이야 라는 말에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뭐 기소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형태의 상황이 벌어지냐. 자,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누가 보고합니까?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이 올라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동훈이 용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할 거냐. 통과시키라 말 것이냐 아니면은 농성할 거냐. 이런 걸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12월 전에 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것이 그냥 불구속 기소가 될지 구속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봐요. 내년 예산안을 놓고 지금 여야가 한참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뭔가 이 국회가 폭풍 전야를 맞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